안녕하세요. 이등동물요리센터의 원장 이영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성화 같은 수술을 받거나 힙도관 장착 같은 시술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마취는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마취는 주사액을 혈관이나 근육으로 주입하는 주사 마취와 호흡관에 삽입하는 호흡 마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흡 마취와 주사 마취가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마취의 가장 큰 장점은 마취 깊이와 지속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수술이나 시술 도중에 심장 박동이 증가되거나 호흡이 빨라지는 통증 반응을 보일 경우 마취 깊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 끝났을 때는 마취를 바로 중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호흡 마취가 보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도 호흡 마취를 보다 선호하시죠. 동물병원에서도 이런 보호자분들의 니즈에 맞춰 대부분의 수술에 보다 안전한 호흡 마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사 마취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입니다. 호흡 마취를 위해서는 기관 튜브라는 것을 사진에서처럼 삽입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맨정신일 때는 삽입할 수 없어 잠깐 잠을 재우는 점 마취제를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잠을 자면 기관 튜브를 삽입하고 그 튜브를 통해서 기화된 마취제를 투여하게 되는 것이죠. 즉 호흡 마취를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사 마취의 경우에는 혈관 혹은 근육으로 일정량의 주사액만 투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합니다. 주사 마취의 가장 큰 단점은 마취의 깊이와 더불어 지속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사 마취를 했는데 아이가 지속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깰려 한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죠. 시술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마취를 더 하자니 너무 마취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시술 과정에서 아이가 통증 반응을 느껴도 마취의 심도를 더 깊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 마취의 경우에는 되도록 짧은 마취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술 혹은 수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취는 병원마다 정해진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프로토콜대로 모든 아이들이 마취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특정 마취제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심장병이 있어 세심한 마취의 도입 및 유지가 필요합니다. 즉 모든 아이들의 마취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이죠. 정말 예전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지우셔라인데요. 마취란 단어만 들어도 나는 우리 아이 마취시키지 않겠다며 손살이 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마취를 못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어떤 마취든 100% 안전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마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지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 보다 나은 소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 하루 전부터 수액을 맞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마취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마취가 무서워 아이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에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의 아이는 마취가 무서워 스케일링을 해주지 못하다가 치주염으로 턱이 부러지고 그렇게 굶어서 하늘나라를 간 케이스인데요. 어느 쪽이 아이를 위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마취를 못한다는 틀린 말입니다. 100% 안전한 마취는 없지만 철저한 검사와 준비를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 심도 있게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